자, 블로그 글쓰기와 관련되어진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, 내용 구성, 태그, 네, 개념과 중요성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네이버에서 글 쓸 때 보면 선택해야 될 에디트 버전, 이 기존 버전이 있고 스마트 에디트 3.0이 있다. 현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에디트 3.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전에 보면은 기존 버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약간 좀 걸렸어요. 근데 현 시점에서는 보면 스마트 에디트 3.0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제가 볼 때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부분을 다시 내가 새 버전으로 익힐 때 드는 수고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게 많으냐 적었냐로 판가름이 되어지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에디트 3.0의 편의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. 네, 기존 버전보다 좀 줄었던 것도 있어요. 네. HTML 소스 편집 이런 건 아예 안 돼요. 이쪽에서는 HTML 소스 편집이나 이런 것도 아예 막아버렸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편한데, 이제 그 네이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, 어쨌든 자, 글쓰기 내 블로그에서 포스트 쓰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화면 자체가 요렇게 뜨는 게 기존 버전이고요. 밑에처럼 뜨는 게 스마트 에디트 3.0인데 저희는 스마트 에디트 3.0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설정, 기존 버전으로 뜨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설정 눌러가지고 간혹 제가 설명드리면 기존 버전으로 내 블로그에서 포스트 쓰기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자체가 기존 버전으로 뜨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가지고 스마트 에디트 3.0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, 저는요 기존 버전으로 뜨는데 이게 안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버전이 9버전인 경우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요,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 웹 브라우저를 설치하세요. 크롬 웹 브라우저. 크롬 웹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. 크롬 웹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만 다운로드 받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크롬 웹 브라우저로 설치하신 다음에 블로그에 접속하셔가지고 동일 절차, 내 블로그에 포스트기, 혹시 기존 버전으로 뜨면 여기 뜰 거예요. 보일 거예요. 설정이라는 게. 선택하셔가지고 뭐 스마트 에디트 3.0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나중에 저희가 실습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의 개념입니다. 중요성하고요. 제목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게 블로그 글 쓸 때요, 이 중요도가 제일 높습니다. 보세요. 검색에 의해서 노출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제목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. 검색에 의해서 노출될 키워드요, 나는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이 노출되어지기를 원하느냐. 자, 블로그는 개념적으로 나만의 웹 공간이지만 블로그를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가 비밀글 위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블로그 하고자 한다라는 건 아니죠,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많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노출시키기 위해서, 그 목적 취지면, 그 목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어지게끔 쉽게 찾아지게끔 해야 되는데, 검색 엔진에서는 해당 그 글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용보다도 키워드입니다. 그러니까 제목입니다. 제목. 그래서 제목에 반드시 노출할 키워드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. 그리고요, 이 키워드는 이제 명사형 중심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수식 어구적인 부분보다는 명사형 중심적으로. 일례로 제가 이제 빵꿈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, 이거는 이제 요 두 번째 거, 요 세 번째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고요, 이미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앞뒤 순서의 영향도가 있어요. 앞뒤 순서. 뭐 예를 들어서 또 띄어쓰기도 영향도가 있어요. 띄어쓰기. 파주시 교육문화 붙여서 하는 거고요. 파주시 하고요, 교육문화에 관하고 띄워가지고 또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앞쪽에 있는 키워드가 우선 노출도가,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내가 어떤 검색어로 검색할 때 내 글에 노출되어 할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명사형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고, 수식 어구 중심적으로 꾸미지 말고요, 명사형은 나열 중심적으로 하되 자연스럽게 문구를 좀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. 두 번째요,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라. 실제적으로요,
먼저 글 쓰기 전에 나는 이 제목으로 글 쓰고 싶은데 내가 이 제목으로 글 썼을 때 실제적으로 그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네, 검색되어지는 경쟁 글이 어느 정도 되느냐. 경쟁 글이 너무 많은 뭐 10만 단위 이상 된다. 그러면은 네, 내가 글을 썼을 때 내 글의 노출될 확률은 높지가 않겠죠. 내가 지금 블로그가 활성화되어진 상태가 아니면. 그래서 오히려 경쟁 글이 한 1000에서 한 3000 네, 글수 정도 범위 내 정도가 적당하거든요. 네. 그다음 세 번째 네, 추천 검색어하고요. 연관 검색어 활용하라. 네. 추천 검색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일례로 검색 엔진에서 빵꿈론이라고 딱 검색하니 입력 요까지만 입력하니까 밑에 이렇게 네, 문구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, 검색어는 이거예요. 이게 추천 검색어예요. 빵 굽는이라고 하니까 빵 굽는 기계, 빵 굽는 작은 마을, 빵 굽는 남자, 빵 굽는 셰프, 빵 굽는 편의점, 빵 굽는 마을 뭐 이렇게요. 이렇게 네, 이게 추천 검색어예요.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는 이거예요 라고 추천해주는 네,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는요, 검색어를 완료했을 때 밑에 보면 연관 검색어라고 이렇게 떠요. 일례로 빵 굽는 작은 마을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했어요. 검색한 네, 해당 페이지에 보면 여기 연관 검색어라고 이렇게 떠요. 그래서 빵 굽는 작은 마을과 연관 검색어는 뭐 일산 빵 굽는 작은 마을, 부천 빵 굽는 작은 마을, 뭐 크라운 베이커리, 뭐 파리바게트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본인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자 하는 해당 네, 글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를 먼저 순서상으로 이렇습니다. 네,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어지는 경쟁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검색어만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기 전에 그 검색어 아니면 내 글이 노출될 확률이 낮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연관 검색어라는 부분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좀 자연스럽게 못한데 이 검색어와 연관해가지고 많이 찾는 검색어 추천이 되거든요. 그럼 그걸 조합해가지고요. 네, 조합해가지고 찾으면 일례로요. 빵 굽는 작은 마을이라고 했고요. 뭐 예를 들어서요. 네, 좀 차이가 좀 안 맞는데, 네, 차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빵 굽는 작은 마을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찾는 연관되는 검색어는 이걸 많이 찾더라. 네, 그러면 네, 일례로요. 나는 홍보하고자 하는 건 빵 굽는 작은 마을이에요. 네, 그런데 뭐 연관 검색어 내에 보니까 크라운 베이커리랑 파리바게트 뭐 이렇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요. 네, 빵 굽는 작은 마을 뭐 크라운 베이커리보다 빵이 맛있어요. 이렇게 한다든지. 그럼 두 개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죠? 그럼 빵 굽는 작은 마을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고요. 크라운 베이커리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로도 내 글이 노출되어져요. 두 개 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글을 찾을 때도 내 글이 노출되고. 추천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라. 그 측면이고요. 네,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만 먼저 정리해드립니다. 그래서 주 요지는요. 네, 검색할 때 반드시 제목에 어떤 검색어에 의해서 노출되어질지 그 키워드를 반드시 제목을 포함시켜라. 이게 네, 키포인트입니다. 다음요. 네, 본문 구성입니다. 네, 블로그는 블로그 취지에 맞게 글을 쓰셔야 돼요. 어떤 뉴스 기사를 예를 들어 복사해가지고 내가 붙여넣겠다.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네, 예입니다. 아니면 이제 그 뉴스 기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글을 쓰시면은 블로그 취지에 맞아요. 오히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뉴스가 보도되어졌던데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느낀 점은 이러이러한데 반드시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 뭐 이런 주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게 반드시 들어가져야지 블로그 성격에 맞는 글입니다. 그래서 뭐 드라마의 어떤 줄거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제 시청했던 네, 그 뭐 즐겨보는 드라마에 대해서 뭐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쭉쭉쭉쭉 뭐 진행을 쭉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요. 내가 느꼈던 거 중심적으로 오히려 그 의견을 포함시켜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블로그 영역에서 오히려 노출도가 더 높아요. 그래서 반드시요. 네, 블로그는 블로그 글 맞게 글을 쓰셔야 돼요.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생각. 그래서 이런 키워드예요. 이런 키워드를 글 내에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생각에는요, 뭐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요, 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요. 뭐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네, 사진은 최소한 한 장 이상 포함을 시키는 게 낫다. 네.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블로그의 글에 대한 품질도를 보는데
사진에 한 장 포함된 글보다 그 더 많이 포함되어진 글을 우선순위를 높게 인정을 해줘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사진은 그리고 사진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 이상 꼭 포함시키는 게 낫고. 네. 블로그 영역에서 보면은 사진 네. 대표 이미지라고 뜨거든요.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네. 그보다는 사진이 포함되는 게 낫다. 그 다음에 사진 중심적으로 부연 설명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라. 네. 사진 부연 설명 밑에 그 다음에 사진 부연 설명 밑에 뭐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한 줄 정도로 딸랑 적지 말고 뭐 내가 촬영했던 사진을 그냥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. 이번에 뭐 어디 가서 뭐 다녀왔던 뭐 사진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사진만 덩그러니 다다다다닥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그냥 올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해당 그 사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간중간에 네,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. 특히 티스토리 블로그는요 사진만 쭉 올리면요 안 좋아요. 티스토리 오히려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. 티스토리 블로그는. 자, 그 다음에 제목에 설정했던 검색 키워드를 본문 내용에 3-4번 정도 반복해서 넣어라. 네. 그래야지 이 글이 명확하게 어떤 걸 내용을 다룬다 라고 인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권장이 이게 7, 8번이었거든요. 네. 줄었어요. 오히려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 정책 내에 해당 너무 이제 그 특정 키워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다 보면 이거는 홍보성 글이야 이렇게 인지를 해서 우리 검색 노출을 떨어뜨려 버려요.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면서 네이버의 검색 광고 이용하세요.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니까 네, 한번 클릭당 뭐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고 이렇게 되니까. 네. 자, 그 다음에 스티커나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재밌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. 네. 텍스트 글보다 네이버에서 보면 제공하는 네, 감정 표현 어떤 스티커, 그 이미지들 있죠. 네. 그 다음에 위치 정보가 포함된 글은 글에 지도를 삽입해가지고 포함하는 게 낫겠다. 네. 어쨌든 이제 해당 이 글 내에 어떤 볼거리가 좀 많다,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네 인지가 되게끔 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오해가지고 이 순위 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이버 검색 프로그램 검색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순위가 조절되거든요. 그 경우에 이제 글에 대한 품질도를 따지거든요. 단순하게 글만 포함된 것보다 사진도 포함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네 어떤 위치 정보가 있으면 지도도 포함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도 있으면 동영상도 포함하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다. 뒤에 저희가 설명드릴 거예요. 네. 사진이나 동영상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. 꼭 동영상을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마지막 단에 태그입니다. 네, 태그 설정은요. 네.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연관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네. 또 다른 사람의 글들이 떠요. 내 글이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들이 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요거를 역산하면 다른 사람의 글 하단에 내 글이 노출되어지게끔 할 수 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당 이 글과 관련되어진 이렇게 접근하거든요. 반드시 블로그에 태그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태그 기능이 더 확장됐습니다. 이전에 블로그에서의 태그 기능은 내가 쓴 글요. 이 꼬리표잖아요. 꼬리표. 내가 썼던 글들이 블로그는요. 기본 성격이 네,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잖아요. 쌓이는데 이 글들을 다시 이제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카테고리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블로그 글 쓸 때 뭐 아니면 마지막 발행 단계 이 글은 어디에 어느 게시판에 담을까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네, 분류하지만 블로그의 마지막 단에 이 태그 부분을요. 네, 태그를 달았던 같은 태그가 달렸던 글끼리 모아보는 기능요. 네, 원래의 성격은 이거였어요. 나의 글 중에 같은 태그 글 모아보기 이 기능을 사용했던 건데 SNS적인 측면에서 해시태그라는 기능, 네, 해시태그 똑같거든요. 샵 이렇게 하고 나는 키워드, 네, 해시태그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지면서 네, 요즘은 SNS의 성격 자체도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접근 안 하거든요. 나와 관심도가 같은 사람 범용률을 넓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. 내가 사진 올리고요.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달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다 달아요. 해시태그를 샵 이거 뭐 예를 들어 한복 사진 입고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뭐 샵 뭐 한복 샵 뭐 설빔 뭐 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샵 명사형을 딱 클릭하게 되면 내가 올린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렸던
네, 해당 동일한 해시태그가 달린 내용물이 쫙 같이 모아서 보여지거든요. 그 기능이 블로그에도 추가됐습니다. PC에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. 네,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달았던 네, 그 해시태그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쓴 글에 동일한 해시태그, 그러니까 동일한 태그가 달린 글만 모아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쓴 글도 같이 모아보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기능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거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쓴 글 모아보기 부분 내에서 내 글이 노출되어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더 노출 기회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, 태그는 꼭 다른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요, 네, 관련되어진 글 추천으로 네, 중요도가 증가했다. 그 개념이고요. 명사형 중심으로요, 띄어쓰기는 포함이 안 돼요. 띄어쓰기 하면 아예 구분돼 버려요. 다시 네, 태그가 최대 10개까지 네,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개념.